네, 안녕하세요. 먹구입니다. 상품 설명 및 청약부터 할 차례죠. 네, 재미없고 왠지 시험에 맞게 비중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공부도 더 안 되시고 재미도 없으시고 그럴 텐데 저도 재미없거든요. 빨리 끝내고 중요한 부분으로 설명할 게 많은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품 설명 및 청약이에요. 이 부분 앞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OX 퀴즈를 염두에 두시고요. 가로 채워넣기 부분은 숫자 정도, 그 다음에 OX 그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가로 채워넣기 부분에 나오는 것들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항상 OS를 생각하면서 하세요. 모집자는 상품 설명서에 명시된 중요한 내용을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한테 이제 상품 설명서를 제공을 하면 계약 체결 전까지 반드시 상품 설명을 들었다는 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까지요. 이게 서면 동의를 안 받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실제로 현장에서 있는 일인데요. 이제 평가사가 이제 가서 이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보험금 구하는 공식이 보험가입 금액 기억나세요? 금액 곱하기 피해율 해서 자기부담 비율 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부담 비율이 항상 있어요. 뭐 10%부터 40%까지 이 자기부담 비율이 있는데 이제 자기부담 비율이 빠진다는 설명 안내를 드리면 무슨 소리냐, 나 보험가입할 때 들은 바가 없다, 뺀다는 건 무효다 막 그러면서 날 길길이 이제 막 이렇게 펄쩍펄쩍 뛰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래서 이렇게 상품 들었다 설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설계 안내 후 뭐 청약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서를 발행해야 되고 보험계약서 제공을 하면 되고요. 다만 3번은 넘어가도록 하고, 다만 이제 좀 중요한 거 맞죠? 단이 있으니까 인수심사 대상 계약. 그러니까 농협에서 애매한 거예요. 이 과연 인수가 될까 안 될까.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에 있다거나 이게 하천부지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재해가 유독 많이 일어나는 지형 뭐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이제 본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런 인수심사 대상 계약은 인수심사부서에 승인이 된 경우에만 한해서 청약서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심사 승인이 안 나면 청약서 발행이 안 돼요. 이것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다음 청약서 두 부분은 계약자 보관용과 회사 보관용이 있는데, 고객 작성 부분은 당연히 고객이 직접 기재하고 청약서를 진구하면 되고요. 그다음 청약서 고객 작성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는 보시면 됩니다. 이 객관식이면 모지선다형이면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청약서 고객 작성 부분이 아닌 것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설마 이거를 이렇게 쓰라 하는 그런 무식한 문제는 안 나올 테니까 그냥 쭉 읽어보세요. 그냥 보험계약자 자필 서명, 피보험자 자필 서명,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연히 승낙 가능하죠. 보험계약자 설명만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료, 이체할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계약자 의무사항 이런 것들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 계약자 알릴 의무사항을 이런 거예요. 연속가입할 때 예전에 나온 거 200주였는데 올해 제가 50주를 배원했어요. 150주 남았잖아요. 네, 연속가입할 때도 50주 배원했는데 라고 말해야 될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뭐 하천부지에 가입을 하고 있었어요. 큰 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이제 막히니까 가입이 됐었는데, 이게 이렇게 도로가 나면서 이 댐을 헌대요.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때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댐이 없어진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알려줘야죠. 그리고 인수심사에서는 분사해야 전결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인수심사부서에 심사 대상해야 하는 계약은 사전에 심사 절차를 안내하고 빠르게 심사를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기다리시는 계약자들 기다리실 테니까 심사가 들어가야 돼요 라고 안내를 하고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심사부서는 또 빠르게 절차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요. 인수심사 중이거나 인수심사가 거절된 경우에는 절대 보험료를 미리 수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OX 문제 내기 좋은 게 절대라는 말이 있으면 보통 우리 왜 답에서 피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수심사 중이거나 인수심사가 거절된 경우에는 절대 보험료를 수납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X 같은데 네, 맞는 말입니다. 아니면 뭐 바꿔서 설명해서 인수심사 중이거나 인수심사가 거절된 경우에는 뭐 본사에 뭐라 그럴까요? 뭐 본사 뭐 사장단 어떤 뭐 팀장급의 무슨 권한에 의해 무슨, 아니면 뭐 회사의 무슨 지침에 의해 뭐 한해서 지침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뭐 보험료를 미리 수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 전부 다 안 됩니다. 뭐 인수심사 거절된 경우에 뭐 청와대 신문고에 올라온 경우에 한해서 뭐 보험료 수납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절대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약 단계에서 이제 심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청약 단계에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쭉 읽으면 되는데, 여기도 OX 퀴즈 헷갈릴 만한 것들이 있어요. 상품의 소개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표준 동의서는 상품의 소개 등을 위한 신용정보 표준 동의서예요. 계약 체결 이행 등을 위한 거는 당연히 진구해야 되는 거고, 계약 체결이니까요. 근데 상품의 소개를 위한 개인 신용정보 처리는 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 사항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으면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서명을 받으면 되는데, 이걸 교묘하게 헷갈려서 OX 퀴즈 문제로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상품 소개 등을 위한 개인 신용 정보 처리 표준 동의서는 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 사항이 아니므로
여기까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명을 생략해도 서명을 뭐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부분까지 기억에 남으시는 분들은 왠지 오라고 하실 분들이 계신데, 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엔 동의하지 않으면 체크하고 서명을 받아야지 서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OX 퀴즈를 만들어 가면서 읽으면 이 파트는 괜찮을 것 같아요.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죠. 이거는 여러분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보험 혹은 뭐라고 다이렉트 보험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빠르게 있잖아요. 쭉 있잖아요. 본 약관은 또 주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 설명을 하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계약자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가 안 하는 그거와 관계없이 일단 설명을 해야 될 의무예요. 그리고 청약 후에는 바로 약관 및 계약자 보관 청약서를 전달해야 되는데, 청약 후에는 지체 없이 뭐 15일 이후에 뭐 15일 내, 뭐 10일 이내, 뭐 일주일 이내, 뭐 한 달 30일 이내 다 틀린 거예요. 지체 없이 전달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잡힐 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 승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볼까요? 청약할 때 세 가지죠. 1번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청약서를요. 2번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3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1번, 2번, 3번도 지금 우리 알아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요. 뭐 무효도 아니고요. 뭐 해지도 아니고. 그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문장을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약에 대한 승낙이 완료되면 보험료를 수납해야 되고요. 인수승인 심사 중인 계약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사전에 수납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인수승인 심사 중인 계약관에 대해서 뭐 보험료를 뭐 2분의 1, 30% 뭐 수납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심사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를 수납할 수 없고요. 수납 방법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현금도 되고요. 즉시 이체도 되고 카드납도 되고 담당부서에서 정한 방법도 됩니다. 카드납은 거의 이제 농협카드로 하시더라고요. 네. 순보험료의 40에서 60%는 지원하고 10에서 40%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죠? 농협계영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계약자의 경우 보험료 국고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앞에서 우리 왜 농협계영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계약자는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됐었잖아요. 그래서 좀 상충되는 문장인데, 8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농협계영치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업법인은 보험 가입 불가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불가하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는 상충되는 문장인데, 이 현실, 그러니까 실무로 들어가면 가입이 가능해요. 저 그 농업경영세 등록이 안 되고 가입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네, 국고 지원이 안 돼요. 본인 보험료를 다 내야 돼요. 근데 또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무슨 그 경작 확인서라든가 이게 좀 공인이 되게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또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일 뿐 실무랑 조금 다르니까 네, 혼동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이론대로 하셔야 되겠죠, 시험 범위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부가보험료는 그러니까 순보험료와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순보험료는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고, 이제 이 부가보험료 같은 경우는 100%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이 순보험료는 쌓여서 나중에 보험금이 지급될 때 쓰이는 거고요. 부가보험료는 뭐 보험회사의 뭐 이제 운영 자금으로 쓰여요. 그래서 운영 및 관리, 특히 인건비 같은 것들 있죠.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고요. 전액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네, 이제 증권을 발급을 해야 될 텐데요. 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뭐 보험회사가 소정해상을 기재해가지고 서명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전달을 하는 건데, 증권은 중요 용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용지 같잖아요. 증권은 네, 중요 용지로 분류하지 않아요. 네, 그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다만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외부 유출을 방지한다. 네, 증권은 중요 용지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뭐 외부 유출되어도 무방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겠죠. 네, 그렇게 OSQC 만들어가면서 이해하시고, 보험증권 발급 절차입니다. 청약서에 근거해서 계약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증권을 발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자 내용과 기재 내용을 확인을 하고요. 보험료 거래 내역 확인서와 함께 계약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아까 앞에서 했었죠? 지체 없이 증권을 계약자에게 전달하고요. 뭐 15일 이내, 30일 이내 틀린 말이에요. 지체 없이 하고,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증권 전달 안 하고 그걸로 대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증권을 새로 발급하지 않고 기존 증권의 그 사실을 기재할 수 있다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의 재발행을 요청하면 사유를 확인하고 증권을 재발행해서 계약자에게 교부하면 되니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모집 시에 보험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보험 안내 자료가 뭐가 있냐면 상품 설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청약서라든가 뭐 약관, 뭐 보험 길라잡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 설명서는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 그 핵심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작성한 서식이 있는데, 이 설명서를 통해서 뭐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설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1과목이 상품 내용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 내용이 학습에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구해봤는데, 네, 크게 뭐 그렇게 크게 뭐 영어할 수 있는 내용은 그냥 흡사해서 크게 뭐 이해 증진이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따로 구하시거나 하시는 않아도 되고, 간혹 그렇게 있는 내용들은 제가 교재에 다 넣어놨으니까, 네, 참고사항으로 다 넣어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입자 유의사항은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사항을 선별 요약한 것이므로 뭐 계약자 이해시키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가입자 유의사항 같은 거 이제 뭐가 있냐면 자기 부담 비율이 있을 거고, 뭐 미보상 비율 같은 거, 계약자가 모르면 나중에 막 빼가는 거 있잖아요. 보험금 줄어드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병충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런 것들, 병충해라든가 뭐 고의로 인한 손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영농활동 뭐 이렇게 조방재배나 이런 것들, 영농활동 관리 비용 이런 것들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들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적혀 있어요. 가입자 유의사항에. 이래도 가입할 거야 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설명에 그래서 뭐가 수록되어 있냐: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취소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런 권리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뭐 또 객관식이라면 뭐 문제 나올 수 있겠지만 오지선다형으로, 이거는 뭐 지금 통합기가 굳이 한 문제를 10점, 10문제 중에 이거를 굳이 10점에서 15점 혹은 5점으로 할애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존중할 수 있는 권리부터 해서 의무까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약서 및 보험 약관 보시면요, 청약하는 자에게 청약서의 청약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고 자필 설명을 하고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청약 내용이 이상 유무를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난 200주밖에 없는데 보험계약에서 갑자기 400주라고 해가지고, 혹은 공안화를 잘못 써서 2000주라고 해가지고 보험료를 막 10배로 내고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될 테니까요. 유무를 확인하고 납부하도록 하고요. 청약서성 시의 자필 설명 이행은 작성 내용 확인하는 절차로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계약 관계자 본인이 뭐 정확히 작성해서 자필 설명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보험계약 길라 자비는요,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뭐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 확인이라든가 뭐 알림 의무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의무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길라 자비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크게 중요하거나 막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청약서 자필 설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것도 뭐 크게 이렇게 중요하거나 시험에 나올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4개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청약서는 뭐 계약자가 증권별로 작성을 하는 거고, 가입자기 처리 이후에 이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당연한 얘기죠. 항목별로 예항요 변이 표시해야 되고, 직접 작성하고 자필 설명을 해야죠. 불가피한 사유로 농협 직원이 그냥 나 지금 지금 뭐 멀리 나와 있어서 바쁘니까 그냥 네가 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대신해줘요,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고 농협 담당자분들이고 계속 안면 있으신 분들이니까 내 거 그냥 대신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직원이 대필한 경우에는 성명이랑 자필 서명란은 반드시 계약자가 해야 합니다. 뭐 그런 다른 기재사항 같은 경우는 그냥 농협이 직원이 써줄 수 있지만, 서명은 계약자가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생략할 수 있고요. 모집자, 그러니까 농협 담당자죠. 보험계약자는 그 피보험자, 모집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 자필 서명을 안 받고 서명을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여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심사 업무를 볼게요. 인수심사 업무 보기 전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6번부터 보시면 인수심사 중이거나 인수심사 거절된 경우에는 절대 보험료 수납할 수 없다, 체킹해 두시고, 그리고 여기요, 상품의 소개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동의하지 않으면 체크하고 서명 받아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2번 보시면 약관 및 계약자 보관 요청서를 청약할 때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1번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거, 2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때가 3번이고 이런 세 가지와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까지 이것도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인수승인 심사 중인 계약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사전 수납할 수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수심사는요, 진짜로 이제 농협으로 가는 거예요. 농협 손해보험 쪽으로 가는 거죠. 아까까지는 농협, 지역 농협 이야기했다면, 농협 손해보험, 인수심사가 이제 애매한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마천부지에 있는 거라든가, 계속 피해가 심한 농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걸려요. 인수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이제 손해보험 측에서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 심사 업무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인수심사 기준을 통해서 역선택이다. 불량계약 인수를 제한함으로써 손해율 관리와 수익성 제고를 통해서 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인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뭐 10년 연속 재해가 일어나는 농지예요. 이분은 또 가입을 하려고 해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수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똑같은 재해로 똑같이 10년 연속 재해가 똑같은 원인으로 났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사, 인수심사부에서 처리를 하고요. 본사 인수심사는 본사에서 심사를 당연히 하고 전결 기준에 따른 승인 및 결재로 처리를 하고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가입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지역농협에서 현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가 조사 내용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고, 이게 좀 불가피하면 이제 손해평가사에게 부탁이라기보다 위임이죠. 그래서 인수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본부심사 혹은 자동심사로 구분이 되고 업무 매뉴얼을 따라서 심사를 하고요. 심사 방법은요, 인수심사를 이제 농협이 신청을 하죠. 여기가 될지 안 될지 좀 애매한데 봐주세요 라고 인수심사가를 신청을 하면 처리절차에 따라서 전산으로 인수심사를 이제 신청을 해요. 그 인수 좀 봐주세요 라고. 그러면 그런 이제 해당 필요 서류들이 있을 텐데 그 필요 서류들을 팩스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스캔을 해가지고 사진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품목이 온식된 과수원 이런 것들은 이제 인수가 제한되거든요. 뭐 대추나무 옆에 뭐 호두나무가 있고 막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인수가 제한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10% 타품목이 10% 미만이면 인수가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과수원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내는 거죠. 이제 스캔으로. 그래서 본사에게 인수심사를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본사는 제출 서류라든가 그런 사진들을 보고 전산으로 승인, 괜찮아요 이 정도면 승인을 하거나 이거는 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거나 하죠. 그래서 인수심사 신청력은 전산으로 해요. 승인 여부를 확인을 하고 승인된 건에 한해서 계약을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자는 인수심사 절차와 사유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전산으로 인수심사 신청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인수심사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기다리지 않으니까. 아니면 뭐 호두나무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호두나무 다 배는 낼게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절차와 사유를 안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본사 인수심사 대상의 경우에는 전산 신청하고 같은 얘기예요. 필요서를 신속히 증보해서 팩스나 이미지 스캔한다. 같은 이야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수심사 부서의 품목별 담당자는 인수 처리 여부를 승인이냐 거절이냐로 결정을 하고 심사자 의견이나 처리 결과를 전산에 등록하면 되고요. 그리고 심사 결과 안내 같은 경우에는 인수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자가 안내를 해서 처리 시간이 지연되거나 인수 거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미리 좀 안내를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인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심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내를 해야 이런 문장 읽어보시면 순전히 업무에 대한 방법서예요. 그죠? 손해평가사랑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본사 승인 대상 인수심사 절차, 업무 절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농협 모집자가 보험 종목별 인수심사 대상 물건 여부를 확인을 하고 이거는 인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심사를 안내를 하죠. 계약자한테 이렇게 해서 절차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이 해서 조금 인수심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필요서류를 구비해서 제출을 하면 여기서 여기는 지역농협, 여기는 손해보험 쪽이에요. 여기는 손해보험이고 여기는 지역농협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제출을 하면 인수심사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필요서류를 구비해서 이제 제출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로 인수를 심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시엔 이제 현장 실사가 되겠죠. 그래서 해놓고 인수심사 결과를 전산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접수 확인이 전산으로 지역농협에서 되면 승인이면 승인 됐었어요. 그럼 계약이 될 거예요. 라고 안내를 하고 거절이 되면 이것 때문에 올해는 보험 가입이 안 되시겠네요. 라고 거절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똑같은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거절당하면 화가 날 수도 있죠. 이번에는 뭐 보험을 한번 들어보려고 했더니만 뭐 거절 역시 다 들었다는데 작년에 보험금 막 탔다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사실 시험에 뭐 우리랑 관련이 없으니까 나올 것 같지는 CS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나올 것 같지 않지만 계속 시험 범위니까 예의상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험계약 인수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엔 사전에 인수가 거절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거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사에 올라가는 거예요. 라고 안내를 해야 이게 밑밥을 까는 거죠. 그죠? 밑밥을 좀 깔아놓고 진짜로 거절이 되면 뭐 이런 거죠. 어떤 왜 거절이 되냐? 가입 대상 기준, 인수 기준 미달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상품 내용 때 배울 수 있어요. 수령이 미만이 해당 품목의 미만이라거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이제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과정이 방치가 되고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토양이 뭐 황폐가 되어가지고 출현율이 뭐 90%가 안 된다. 싹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콩이나 그런 것들은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인수를 하는데 그게 없다, 막 방치돼가지고 이런 것들 미달 사유에 해당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거는 이제 인수가 거절이 되겠죠. 그런 거는 이제 뒤에 또 공부를 같이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인수심사 기준이 이런데 콩 예를 들면 90% 이상 싹이 나와야 되는데 구멍에서요. 90% 이상 싹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은 지금 오히려 잡초들만 나고 지금 싹 나는 거는 한 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 90% 이상의 나야 되는 게 인수심사 기준이고 근데 지금 50%밖에 안 났잖아요. 그 인수 거절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설명을 하고 뭐 직접 설명을 하거나 유선안내 하거나 뭐 가입자가 그러다 이거 인정 못하니까 뭐 서면으로 내놔 그러면 이제 종이 문서 만들어가지고 서면으로 안내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1차, 2차 있어요. 1차 응대는 거절 계약의 모집인 그러니까 보험 농협 담당자 말한 거죠. 그래서 거절되었다는 사실 이래 거절이 됐고요. 그 사유가 이래요. 빠르게 안내를 해줘야죠. 이제 가입자 감정이 불쾌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안내하고 진짜 너무 무서워 같죠. 그 다음에 1차 응대자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계속 불만을 얘기해요. 아니면 나 이거 인정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88%라고 해요. 출연율이 90%가 넘어야지 인수가 되는데 88%라고 그러면 2%난 인정 못해. 이거 90% 넘는 것 같아.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입자의 불만 사항과 연락처를 확인해서 2차 응대자에게 통보를 하죠. 그러면 그 2차 응대자는 그 거절계약의 모집인의 책임자 윗선이죠. 그 윗선은 인수기준 및 인사 결과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 그리고 재심사를 하겠죠. 다시 봤는데 90%가 넘네요. 그럼 인수심사를 다시 올리면 되는 거고 88% 다시 해봐도 88%다 그러면 이제 뭐 원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뭐 그게 전화든 직접 만남이든 서면이든 간에 상세히 안내하고 불만 해소를 조치를 강구를 하고요. 그래도 또 난 이제 주어진 적 못한다. 이의제기 그때는 또 3차에게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서의 3차는 이제 손해보험이 되는 거예요. 심사자. 그래서 이제 직접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3차 응대는 거절계약의 인수 심사자이고요. 그래도 그렇게 이 제기 시를 하면 그 손해보험의 인수 심사자가 직접 추가 안내를 하는 거고 가입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절 안내문을 서류로 작성을 해서 전달을 하고요. 그 담당 책임자의 결재를 받고 가입자가 원하는 팩스라든가 등기, 우편, 이메일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그것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농협 보관 후에 폐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다음 다음에는 이제 계약 관리, 네, 계약 관리를 또 빠르게 끝내면 재미없는 부분이 이제 끝나고 이번 주에는 재미없는 부분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재미있다면 재미있고 어렵다면 어렵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로 네, 1과목에 대한 학습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해달라고 중간에 한번 복습해드렸잖아요. 인수 쪽은 그냥 계속 읽어보시고요. 아까 중간에 한번 체킹으로 복습해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복습하시고 앞부분 계속 복습을 해주세요. 앞부분 용어의 정의 부분 그 앞부분도 복습을 계속 해주시면 뒤에 아무래도 학습하실 때 조금 편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